갑자기 개발로 인하여 사업장을 옮겨야 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이 경우 조합은 먼저 나갔으니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프론티어 문을 변호사입니다. 5년, 10년째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발로 인하여 사업장을 옮겨야 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재개발과 같은 수용 사업에서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생계와 직결된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보상은 다른 보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보상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업을 계속해 오신 분들이 사업 시행 때문에 받게 되는 이 영업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업보상의 요건입니다.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구역 내에 있기만 하면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와는 다릅니다.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증축을 한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로 그 영업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약국 등의 업종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무허가 건축물 영업 특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무허가 영업 보상 특례라고 합니다. 이 보상 특례는 사업 인정 고시일 전부터 허가, 면허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면허 없이 해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 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략 3개월치 월급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허가를 받고 관리가 필요한 업종인데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크게 휴업 보상과 폐업 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는 기준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휴업 보상과 폐업 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근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면 휴업 보상, 불가능하면 폐업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 보상은 다음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첫째,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둘째, 영업 장소 이전 후에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셋째, 휴업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넷째, 그 밖의 영업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부대 비용. 이때 휴업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개월로 인정되고 4개월을 초과해서 휴업 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 기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보상은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정해지며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상품 등의 매각 손실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폐업 보상이 휴업 보상보다도 많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자신도 그에 해당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람 공고일 이후 영업장을 이사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람 공고일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오고 유동인구가 적어져 가게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먼저 나갔으니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람 공고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을 3개월
3개월 이전부터 적법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업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 토지의 대략적인 가치를 주변 시세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영업보상금은 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영업보상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공람 공고일 이전이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부 예외들이 있고 또 조합에서 안 준다고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변호사이고요. 내가 어떤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개발이 되거나 수용이 되어 못하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저 문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A부터 Z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고 의뢰인에게는 만만한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